지금에서야 뭐 가덕도 신공항 들어오고 KTX역 생기고 그리고 조선업이 수주를 엄청 받고 있고 요새 그거를 그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투자왕 김사돈. 네, 저는 규비서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포커스를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 거제도가 제일 암흑기인 시기에 거제도를 매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제도에 이제 조선업이 거의 침몰 단계였고, 그리고 거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였고, 그리고 부동산 값도 굉장히 떨어졌을 때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보고 들어갔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했고. 이제 거제도를 들어간 게 아마 한 9월, 7월부터 모니터링을 계속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모니터링을 계속했던 거는 2020년 초반부터 살펴는 봤었고, 한 7, 8월부터 이제 꾸준하게 데이터를 체크했어. 데이터 체크하다가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아마 들어갔을 거야. 11월 달 들어가서 11월 달, 12월 달, 뭐 이렇게 쭉. 그러면 선진입은 아니야. 선진입을 했으면 7월 달, 8월 달이야. 근데 선진입을 했었던 선발대 중에 막차를 타고 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선발대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훨씬 더 투자에 대한 걸 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꾼. 우리는 여유가 있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투자에서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거제라고 하는 동네가 침체된 건 2015년도부터 조선업 경기 폭망하면서 거제 눈물이다 뭐 하면서 중공업들과 있는 그 거제 그랬지, 울산 동구 그랬지, 뭐 목포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엄청나게 그 조선업 경기가 죽으면서 이제 지역 경기가 망가지고 경남 지역이 파토가 났지. 쭉 바닷가 지역에. 근데 우선 들어간 이유는 그거야. 인구와 세대. 그러니까 우린 도시계획가니까 도시계획가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세대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구를 평가한다, 뭐 투자할 때 인구가 감소한다, 어쩐다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의 핵심은 세대고 하나의 가구 구성 단위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급하는 게 도시계획이거든. 인구가 얼마 증가했다고 해서 무언가가 나온 게 아니야. 가구에 따라서 학교를 공급하고 상하수의 물량을 공급하고 주택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스내는 게 난 그거 같아. 인구가 감소하는데 인구가 증가하는데 자, 인구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도시계획과 투자라고 하는 것을 매칭시킨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세대수야. 그래서 거제는 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진짜 급속도로 빠져. 급속도로 빠지지만 되려 세대수는 증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새로운 일터를 찾아서 사람들이 가고 떠나가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침체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다는 그런 거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인 거야. 인구가 감소하니까 투자자들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절하를 하고 그 동네 찾아보지 않아. 이게 보통적 시장의 시그널이야. 투자자들이 아니라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투자자들은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원동력이 없다? 라고 판단했을 때 투자를 하지 않죠. 그러면 원동력은 뭐를 봤을까요? 지금에서야 뭐 가덕도 신공항 들어오고 KTX역 생기고 그리고 조선업이 수주를 엄청 받고 있고 요새 그거를 그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업 수주에 대한 건 솔직히 2000년 초반부터 있었잖아. 그냥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오면서 카타르 가서 100척 수주했다. 카타르 LNG선 100척 수주했다. 뭐 그거 자체는 그때 100척을 수주하겠다라고 한 논의가 있었고 이제 단계적으로 계약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MOU잖아. 사주세요. 100채. 근데 이제 계속 사고 있는 거지. 계약이 터지는 거지. 근데 그런 뭐 눈에 보이는 호진 얘기 말고 뭐 남부내륙 철도라든지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에서 다 잡아놓는다. 미리 계획을 해놓는다? 전국의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20년 뒤에 미래상을 다 그리거든. 어디가 개발될 거고, 어디에 무엇을 넣을 거고, 인구는 얼마를 잡을 거고.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한 게 그거야. 도시계획에서 나도 놓쳤을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은 무조건 인구가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인구에 따라서 필요한 새로운 주택 공급지를 지정해서 시가용지 물량을 바꾸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나도 옛날 학교에 있으면서 도시계획 공부할 때는 이게 투자와 연결되는 건 아니었었어. 근데 지금 왜 거제를 들어갔냐? 어쨌든 뭐 그런 투자 정보는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정보와 함께 연동됐던 게 선거였어. 보궐선거. 보궐선거를 내비두고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 공약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어떤 이슈와 호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제 가기 전에 부산 다대포를 갔던 거고 다대포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수혜가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물려서 이제 거제 가서 남부내륙 철도라고 하는 것도 잡아는 준 거죠. 아, 일단 기본은 정해진 미래를 봐야 되는 거네요. 불확실한 미래보다. 그렇지. 정해진 미래. 그렇네. 정해진 미래를 우리는 도시계획은 사실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다 공개돼 있지만 그걸 찾아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해진 미래에 대한 파악을 우선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예상하고 들어갔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베이스는 똑같아. 누구나 뭐안 찾아볼 수 있겠지만 다 깔려 있는데 어느 시점에 터질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 싸움이거든. 내가 보는 건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타이밍들이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번에 제천 들어간 것도 KTX 뚫리고 재충전 연선도 있고 이런 이슈들을 다 잡혀 있어. 뭐 10년 전에도 잡았을 수도 있고 5년 전에 잡았을 수도 있고 다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 촉발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 싸움이거든. 눈치 게임. 맞아요. 그거 공약 같은 거 봐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장이 후보로 나와서 뭐 공약을 이걸 하겠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다 정해진 것들이에요. 이미 다 그 전에 계획으로 정해진 것들을 자기가 하는 양. 그러니까 사실 맞겠죠. 다 정해진 미래지만 언제 터뜨리느냐.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약은. 그래서 정해진 미래에 대한 타이밍을 그 선거판에서 찾는다. 정치적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의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LH 사태 같은 것도 보면 다 나왔었던 내용이잖아. 근데 그러면 뭐하냐고. 어느 시점에 그게 될 것인지는 배팅을 걸고 투자를 하고 타이밍 잡고 내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는 나도 주변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어.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데 언제 들어갈지를 모르고 어느 타이밍에 돈을 넣고 뺄지는 몰라. 근데 반대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꾼이다라고 뭐 이렇게 약간 지탄을 받는 듯한 느낌은 그 호재를 잘 찾아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투자는 호재를 탐색하면서 막 치고 빠지고가 아니라 미리 올라갈 것들에 대해서 돈 안 잃는 입장에서 깔아놓는다는 전략인 거야. 앞으로 내가 10년 뒤, 20년, 30년 뒤 쭉 살아갈 텐데. 그래서 주요하게 뭐 너무 투자를 하는데 내가 좀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러니까 되게 스피드해.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 스피드하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보일 텐데 그렇게 어떻게 스피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스피드한 이유는 시장 타이밍이 이렇게 빨리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사는 거야. 이건 솔직히 너무 나도 꾼적인 기질도 있고 지금 조금 많이 성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거고 이게 아니다 하더라면 그냥 천천히 투자는 장기적 싸움이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호재가 있는 곳에 미리미리 이제 최소한의 시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것. 보험을 들어놓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또 솔직히 나중에 그런 얘기 제일 하고 싶어. 분양이라든지 천양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됐을 때 그 뒤에 후사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가에 대한. 다들 청약이 되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청약을 하나 솔직히 그냥 매매를 하나 같아. 솔직히 같다고는 안 하겠지. 청약은 뭐 계약금 10% 출발을 하니까.
근데 매매를 하려면 집값의 절반 정도가 필요하니까 이 목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이 청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목돈, 이 큰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양 시장이 부동산 이렇게 엄청 나서 뭐 한 번 분양했다면 1000명씩 무슨 뭐 이렇게 10,000명씩 모이잖아.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미분양 사태, 아니 2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서울만 해도 막 아무도 집 안 산다고 집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나방 쫓듯이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 내가 막 그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했다고 해서 막 사라가 아니야. 그냥 돈 오를 거 하고 내가 최소한의 돈 투자하고 오를 거 보고 그냥 매수하는 정도. 그래서 조금 요즘 하여튼 많이 나한테 물어봐. 막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너무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막 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 네,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고 있는 걸 돈이 되는 건, 그러니까 돈을 보긴 하지만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제일 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정해진 미래와 그게 언제 실행되는지를 예측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한 가지 첨언이라고. 나는 기득권들에 더 불을 불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없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서 해봐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세상에 나와라에 대한 이야기지. 진짜 뭐 돈 많아가지고 하지 뭐 한번 사지 뭐 이런 식의 투자는 아닌. 그래서 조금 자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의 마인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저는 며칠 동안 상담을 너무 많이 했어.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담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도 찍는 거야. 길을 좀 빨렸던 거. 이거 진짜 어설픈, 그러니까 진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되려 이건 좀 아닌 게 됐었구나라는 느낌? 투자할 때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무거나 돈 된다고 이렇게 달려드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고민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얘기를 해라.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그 영상 보시는 분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런 뭔가 윈윈 관계, 그런 거를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투자정신사 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